2010년 11월 17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A동 1403호에서 살던 박씨는 아침 일찍 자고 있던 부인 이씨를 깨우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도착하자 부인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그러나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씨는 부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출입카드로 공동 현관문을 연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와 역시 카드로 잠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박씨는 불을 켜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방 침대에서 부인 이씨가 흉기의 얼굴과 목을 씹여 차례의 자상해 처참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노부부는 수억대 재산으로 부유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사건 현장을 보면 범인이 금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기에 범인이 재물을 노린 도둑은 아니었고 현관과 창문은 잘 잠겨 있었으며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을 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남양주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는데 외부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파트 동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입력도 필수였다고 한다. 물론 집 현관에 도어록이 달려 있었고 아파트 곳곳엔 CCTV도 꼼꼼히 설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의 곳곳에 설치된 CCTV 때문에 곧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날 아파트 A동 1403호에는 누군가가 현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망한 이씨의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쯤이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당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범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왔다고 보여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오전 8시에 지인과 18분 정도 통화를 했을 뿐 외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었고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다.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이었고 집안에서 범인이 남긴 듯한 혈액이 묻은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발자국을 조사해보니 일반 신발이 아닌 이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 자국이었고 그 슬리퍼는 화장실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면대에 혈액 반응이 있었는데 이건 피해자의 혈액이었다. 즉 범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어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해친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자신의 손을 씻었고 슬리퍼를 벗어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경찰의 계속된 조사에 범인의 증거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범인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도어록에 출입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는 최신 보안장치가 달려 있어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번을 누를 경우 바깥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없었고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로그인 기록도 없었고 기록을 지운 삭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 집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생각한 경찰은 사건 일주일 전 CCTV까지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의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아파트 A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역시 입주민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외부인은 출입하려는 호수에 직접 연락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지만 당일 피해자의 집 호수를 누른 외부인은 없었다. 범인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같은 동주민이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가정도 해봤으나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A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의 당일 행적을 이 잡듯이 뒤졌어도 1403호로 간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각층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어서 계단을 이용했더라도 사람의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 역시 또한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누워있다가 당했으니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데 침입 흔적과 경로를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범인이 아직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거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가정도 해봤으나 이러한 침입 방식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실제로 당시에 A동의 2층, 3층에는 미입주 세대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2층, 3층 미입주 집에는 사건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옥상에서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나오지 않았으며 1층에서 15층 계단 전체에서 실시한 혈액 반응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경찰은 여러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 집 현관의 출입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기록도 없고 내 외부 모든 CCTV에 범인으로 보이는 동선을 가진 사람의 출입한 영상도 없고 A동 입구의 출입카드, 비밀번호, 호출 기록이 전혀 없었기에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다. 집에 자주 오는 가족들의 조사도 진행됐으나 사건 당일 가족들의 알리바이도 모두 성립되었다. 사건의 신고자이자 용의 선상에 오른 남편 역시 조사를 했으나 아파트 CCTV에서 남편이 이날 오전에 나갔다 밤에 들어온 화면이 찍혔고 휴대폰 사용 내역에서도 이동 경로가 확인됐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경찰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들 중에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A동에 입주해 있던 입주민 48세대의 신발장, 세면장은 물론 의류까지 혈액 반응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특이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동안 몇 차례의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국 수사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미해결 사건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선 지하실이나 지붕에 귀신 같은 게 있어서 피해자를 죽였다는 루머가 돌았고 몇몇 주민들은 무섭다고 이사를 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범인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이며 무엇 때문에 죽였을까?